사랑해요. 우티비. 안녕하세요, 우티수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를 했었던 고프로 7의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찍을 겁니다. 고프로가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만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프로 6를 처음 사고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4나 5, 6 때부터 계속 사용을 해왔던 분들은 약간만 만지면 다시 고프로 7을 적응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고프로 7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살짝은 난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끝에 나는 사진을 찍고 싶다, 나는 연속 사진을 찍어야지, 나는 4K 60프레임에서 영상을 찍어야지, 타임오프 영상을 찍어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별로 어려움 없이 따다다다닥 하면 바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나름 자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고프로 7의 리뷰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영상이 뜰 겁니다. 고프로 7의 리뷰를 안 보신 분들은 미리 보고 오시면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창이 뜨는 거는 저의 채널을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을 보시려면은 구독을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프로를 켜게 되면 메모리 공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동영상 모드인지 사진 모드인지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사진 모드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 동영상 모드로 보이는 게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동영상 그리고 루핑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진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사진 모드로 와주시면 돼요. 우선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사진 모드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까지도 되는데, 이 확대는 화질 저하를 조금 하면서 확대를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각을 누르면은 산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도록 하죠. 리니어가 있죠. 리니어를 누르고 보면은, 원래 고프로가 초광각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건물 같은 게 이렇게 휘어 보이는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니어로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을 조금 없애준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리니어로 되어 있죠. 다시 광각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헐, 커피 쏟았다. 다시 촬영해야 되겠다. 촬영 도중에 커피를 쏟아서 커피를 치우고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짜증나네요. 그래서 아까 광각 리니어를 설명을 했었죠. 여기 로우로 가게 되면은 로우 파일로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JPG 파일로 찍을 것인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 파일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로우 파일이 꼭 필요한가? 로우 파일은 어떤 파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영상 위에 제가 띄워 놓을 테니 로우 파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을 켜고 끄고 할 때는 요 버튼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프로 7에서 이번에 특별히 슈퍼포토 기능이 나왔죠. 슈퍼포토 기능은 여기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HDR로 할 수도 있습니다. HDR이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사진으로 어두운 부분과 중간 영역 그리고 밝은 영역의 사진을 합성시켜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풍경이 예뻐서 구름을 찍고 보면은 밑에 뭐 산이나 이런 부분이 어둡게 나오고, 사람이나 산을 찍어버리면 구름이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 HDR 기능은 풍경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슈퍼포토 기능은 역광이나 그럴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으로 고프로에서 보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프로튠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튠 기능은 뭐냐면 수동 모드예요. 우리 카메라에서 셔터 속도라든지 ISO,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프로에서도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 기능이 바로 프로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튠 기능에 오셔가지고 슈퍼포토 기능이 켜져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포토 기능을 끄시고요. 저는 보통 여기서 로우 파일을 켜줍니다. 셔터 속도라든지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 ISO, 최대 ISO를 400 이상 넘게 하지 않겠다. 아니면 조금 더 어두운 상황에서는 ISO를 1600까지, 100에서 1600까지 자동으로 찍히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내가 임의로 여기 색깔 바뀌는 게 보이시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명도도 높음, 중간, 그리고 낮음 이런 식으로 후보종을 하기에 조금 적합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은 고프로 색상, 평면 색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프로 색상은 고프로에서 표현해주는 색 그대로 사진을 찍는다는 얘기고, 평면은 조금 로그 파일 같은 거예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조금 빠져 보이는 그런 색감인데 나중에 후보종 색을 입힐 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평면으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진에서는 평면으로 찍진 않고요. 거의 고프로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동영상에서는 평면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조금 색감을 빼놓고 보정을 하면서 조금 내가 원하는 식으로 보정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3초 뒤에 찍을 것인가, 10초 뒤에 찍을 것인가,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연사 모드가 있죠. 연사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쪽으로 눌러보면은 나머지 똑같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연사 속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도겠죠. 여기 설명해 보시면 1초, 2초, 3초, 6초 연사 모드로 촬영할 사진의 개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분에 1분에 30초인가요? 30분에 1초로 설정을 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소리 들으셨나요? 이렇게 연속 사진을 찍게 됩니다. 동물이 뭐 날아가는, 그리고 스포츠틱한 사진을 찍을 때는 연사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진을 담을 수가 있겠죠. 야간이 있습니다. 야간 사진은 어떤 것이냐, 셔터를 장노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셔터를 보통 연사나 그냥 일반 촬영에서는 찰칵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건데, 야간 모드에서는 찰칵 이렇게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노이즈 없는 선명한 사진을 얻고 싶을 때는 그만큼 빛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는 셔터를 임의로 6초, 10초, 15초 이렇게 늘려서 그만큼 빛을 확보를 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 모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연속 모드와 사진 모드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셔터가 20초, 30초, 자동, 5초, 10초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내가 사진 한번 찍어봐요. 지금이 야간이에요. 야간인데 ISO를 100으로 설정을 하고 5초로 찍어봅니다. 어두워요. 그러면은 10초를 늘리고 15초로 늘리고 하다 보면은 어두운데도 밝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간 모드 사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커피를 쏟아가지고 커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넘어가 볼게요. 다시 여기 왼쪽 아래를 누르면은 사진 모드는 다 받고 영상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임랩스 모드가 있습니다. 고프로 5, 6 때는 이 타임워프 기능은 없었는데 고프로 7에서 이번에 생기게 됐죠. 밑에 거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야간 랩스 사진이 있어요. 요것도 중간에 누르시면은 상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인데 야경 사진을 타임랩스로 찍겠다 이 말이겠죠. 장노출한 사진을 가지고 타임랩스를 만들겠다. 보통은 자동차 궤적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타임랩스 영상이나 별 사진을 찍어서 별이 넘어가는 그런 타임랩스를 찍을 때는 야간 타임랩스를 이용합니다. 다른 브랜드의 액션캠에서는 이렇게 장노출되는 야간 랩스를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프로가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광각 리니어 설정할 수 있고요. 사진 모드랑 똑같습니다. 프로튠 기능을 켜서요 나머지 색깔을 정할 수가 있고, 셔터를 내가 20초로 설정을 하겠다. 보통 별 사진을 찍을 때는 15초로 설정을 많이 하죠. 15초로 설정을 하고 간격을 20초,
대로 설정을 하면 20초마다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24프레임의 영상의 기준에서 24장에 1초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240장을 찍으면 10초의 야간 랩스 사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프로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야간 랩스 말고 일반 타임랩스 사진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장 노출을 하지 않는 사진이에요.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20초마다 한 장, 30초마다 한 장을 찍어서 그거를 사진을 연결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정 동일합니다. 그리고 타임랩스 동영상이 있죠. 타임랩스 사진이랑 타임랩스 동영상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타임랩스 사진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내가 영상으로 묶는 거예요. 타임랩스 동영상은 여기 보시면은 4K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광각으로만 설정이 되네요. 그리고 간격을 정하고 찍어요. 찍고 나면은 고프로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떻게 더 안 좋은가요? 할 수 있는데, 일반 타임랩스 동영상은 간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찍으면 자동으로 4K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프로튠 기능이 사라졌죠. 타임랩스 사진, 야간 랩스 사진, 그런 거는 내가 일일이 ISO나 셔터 속도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나중에 타임랩스 영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일반 타임랩스 동영상은 상세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진을 얻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저는 타임랩스 동영상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타임랩스 사진, 야간 랩스 사진으로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프로 7에서 새롭게 나온 타임워프 기능이죠. 타임워프 기능도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해드리지만 고프로만 보면은 설명이 다 돼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해상도를 4K로 할 것인가 FHD로 할 것인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각으로 보면은 광각밖에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만 정하시면 돼요. 여기 속도를 보시면은, 자, 눌러볼게요. 동영상의 속도 안정화를 2배 높입니다. 팁, 1분 녹화로 30초의 타임오프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넘어가면은 5분 녹화로 약 30초의 타임오프 동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타임랩스긴 타임랩스인데 움직이는 타임랩스, 쉽게 말해서 하이퍼랩스의 기능이죠. 정말 유용한 기능이고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고 만약에 곱하기 10으로 해놓고 제가 촬영을 하죠. 5분 동안 들고 그냥 걸으면 돼요. 촬영을 하고. 그러면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능이 또 어디 있나요? 원래 하이퍼랩스를 찍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찍으려면 짐벌을 이용을 하거나 삼각대를 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그렇게 찍어야 좀 덜 떨리는 매끄러운 하이퍼랩스 타임오프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고프로는 그냥 핸드헬드로 들고 쭉 이렇게 흔들지만 않고요, 요렇게만 걸어가면은 영상을 다 만들어 줍니다. 직접 찍어보면은 신세계라고 느끼실 거예요. 제가 고프로 7의 리뷰에서도 보여드렸죠. 좋은 기능입니다. 내 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죠. 중간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모드가 보이는데요. 밑에 루핑이 있죠. 루핑이 뭐냐면 50기가 지나면 그 전에 영상이나 사진들을 없애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자동차의 블랙박스의 기능을 하는 게 루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프로 사용하면서 루핑 기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 모드로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간에 보면은 15초, 30초가 있죠. 이게 뭐냐면 15초만 찍는 거예요.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 띠가 지나가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내가 길게 찍지 않겠다, 15초 또는 30초만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찍으면 이렇게 지금 다 돼가죠. 15초가 요렇게 되면은 15초만 영상을 찍고 종료를 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용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중간에서 다 만지면 됩니다. 우선은 해상도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해상도로 들어가면은 4K 2.7K 그리고 1080 FHD 720 일반 HD 화질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4K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 게 있어요. 프레임의 30프레임, 60프레임, 24프레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영상 위에 지금 뜨는 칸을 클릭을 하시면 프레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요. 살짝 슬로우 모션을 걸어야 된다면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120프레임, 240프레임이 설정이 되지 않죠. 4K에서는 그렇게 설정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FHD 화질이다, 이렇게 FHD 화질에서는 24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프로를 사용하기 전에는 FHD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4K에서는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시면 크게 멘붕이 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은 16:9 비율이 있죠. 그리고 4:3 비율이 있습니다. 4:3 비율로 찍으시든 16:9 비율을 찍으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4:3 비율로 보면은 안정화가 지원되지 않음이라고 나옵니다. 2.7K 30프레임에서는 안정화가 지원이 되죠. 근데 저는 보통 4K로 찍는데 30프레임에서는 안정화가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60프레임도 설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4:3 비율을 찍을 필요도 없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정화가 안 될까? 왜 손떨방이 켜지지 않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서 16:9 비율로 맞춰주시면 4K 60프레임에서도 손떨방이 지원이 됩니다. 그 전작인 고프로 6는 4K 30프레임에서는 손떨방을 지원했지만 60프레임에서는 손떨방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고프로 7에서는 그게 가능하게 됐죠. 4K에서는 화각을 결정할 수가 없고요. FHD로 가게 되면은 슈퍼뷰, 이거는 더 넓은 광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니어로 하게 되면은 화각이 굉장히 많이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왜곡이 없어지는 거죠. 왜곡이 없어지고 요렇게 된 말끔한 영상을 찍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조도는 뭐냐면 어두운 상황에서 빛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게 도와주는 건데 FHD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뭐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30프레임으로 해볼까요? 해당 사항 없죠. 저조도가 어떤 상황에서는 활성화가 되는데 제가 어느 상황에 활성화가 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고프로 6를 한번 켜볼게요. 고프로 6. 자동 저조도는 고프로 6에서 240프레임, 200프레임, 그리고 뭐 30, 25프레임, 24프레임은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고프로 6에서는 설명이 조금은 있었는데 고프로 7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활성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화는 당연히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면 안정화는 무조건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끄기를 하면은 안정화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를 자동으로 해두시면은 자동으로 손떨림 방지가 켜지고요. 그리고 고프로 6보다 안정화 기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좋다. 야간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것. 전자식 손떨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모로 비교를 해봤었는데 주간에는 정말 좋아요. 근데 야간에는 조금 사용이 어렵고 조금 스트레스 받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은 주간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사진 모드랑 비슷하게 프로튠 기능이 동영상 모드에서도 지원합니다. 어떤 식이냐, 셔터를 내가 24분의 1초, 뭐 48분의 1초, 96분의 1초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프레임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프로튠 기능을 보시면은 이제 30분의 1초, 60분의 1초. 보통 30프레임을 촬영을 할 때는 60분의 1초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하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두고 내가 낮에 촬영을 할 때는 불필요하게 ISO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100에서 400. 선명도는 저는 중간으로 할 때도 있고 높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중간으로 하는 거랑 높음으로 하는 거랑 끝부분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냐 좀 덜 디테일하냐 이런 차이인데 무조건 선명한 게 좋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빈티지하게 흐리흐리한 느낌을 내고 그리고 중간으로 찍었다 그래도 후보정 프로그램으로 조금 선명도를 높이고
높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중간이나 뭐 귀찮으면 높음으로도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중간으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보시면 고프로 색상이 있고 평면 색상이 있습니다. 빨간 조명이 지금 뭔가 연해진 느낌이 살짝 들죠.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색상을 고프로 색상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색깔들이 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으로 색 보정을 하면서 후 보정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면으로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어플로 보정을 하고 아니면 옮겨서 그냥 업로드만 하고 끝이다 하시는 분들은 고프로 색상으로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내려가 보시면은 마이크 자동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바람 소리 제거를 설정을 할 것인가, 바람 소리 제거를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인가, 자동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스테레오 두바이가 지나간다 이렇게 조금 입체적인 소리를 녹음을 하는 것이 스테레오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프로가 자체 방수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좀 좋지 않다라는 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고프로 6보다 고프로 7에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를 하면서 들고 다녀도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는 그런 오디오 음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브이로그를 할 때 따로 외장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고프로만으로도 촬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고퀄리티의 녹음은 되지 않겠지만 큰 무리는 없었던 녹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프로는 제가 처음에 협찬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2개를 올려주기로 업체와 약속을 했고 이 영상까지는 제가 협찬을 받음으로써 올려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올라오는 영상은 업체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아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고프로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프로를 협찬 받으면서 업체에게 이런 것은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해라, 이런 조건은 전혀 받은 게 없고요. 그냥 2번 정도 올려주시고 키워드는 이런 걸 잡아주세요 라는 얘기만 들었고요. 나머지 리뷰는 원래 하시던 대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전해받고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단점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장점을 얘기한다든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단지 제 생각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프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진을,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찍어서 10배 슬로우 모션을 걸어야지 하면은 FHD에서 240프레임을 촬영을 하고 나는 4K로 업로드를 하고 거기서 살짝의 슬로우 모션을 걸 거야 하시는 분들은 60프레임, 그리고 ISO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셔터 속도는 이렇게 할래, 그리고 야간에 내가 별 타임랩스를 찍어야지 하시는 상황에서 제 영상만 잘 보고 이해를 하셨다면 전혀 사용하면서 막히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샀는데 사용을 안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샀으면 돈값 해야죠. 그만큼 영상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잘 써먹는 게 좋잖아요. 추가로 제가 모든 것을 말씀 못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는 우티 쇼트의 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